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풀고 나서 맞게 풀었나 틀리게 풀었나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분석 작업 문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의 이제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에서 이제 사용할 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때 문제 지상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문제 이제 지상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지상이나 어차피 똑같죠. 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사용해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삽입의 표의 피벗 테이블 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그 지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써져 있으면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서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면 되고, 아니면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해서 차량 대여.csv 그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외부 데이터 원본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표에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맨 위에 보니까 분석할 그 데이터를 선택하래요. 우리는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할 거니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연결 선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기존 연결하고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는 이제 파일을 찾아야 되니까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외부 데이터를 이제 이용하는데 그때 그 외부 데이터가 들어있는 경로는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우리 C 드라이브에 OA라는 그 폴더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풀고 있는 이런 문제도 제가 OA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데이터 파일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이제 찾아가고요. C 드라이브에 OA라는 폴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이 뜨는데 문제 제시된 그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 차량 대여.csv라는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텍스트 마법사가 자동으로 나타나요.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원본 데이터는 쉼표로 이제 분리가 돼 있대요. 그러면 우리 원본 데이터 파일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구분교로 이제 분리되어 있다. 여기 이제 선택되면 되겠죠. 그리고 첫 행에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 데이터에 머리글을 표시해 달라.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랬더니 구분기호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이제 쉼표로 분리가 돼 있다 그랬으니까 쉼표에 체크 표시해 주고요. 여기 보면 탭
탭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원래 돼 있었는데 요거는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 데이터가 나타났는데 쉼표를 찍었으니까 쉼표가 들어있던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열 구분선이 전부 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체크 해제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막 쉼표가 찍혀 있다고요. 그래서 쉼표를 얘를 이제 체크했을 때 체크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우리가 미리 보기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지금 여기 이제 지상을 봤을 때 상호하고 행선지하고 금액하고 세액 이렇게 4개 열만 가져오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접수 일자도 있고 거래처 코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가져갈 게 상호하고요. 그리고 행선지, 그리고 금액, 그리고 세액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가져갈 거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필드들은 이제 가지고 오지 않겠다. 그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접수일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 일반으로 돼 있다가 열 건너뛰임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거래처 코드도 가져가지 않을 거니까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행선지 코드 얘도 안 가져갈 거니까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하면 되고 행선지는 가져가야 되고요. 차량의 종류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해서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하고 세액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냥 놔두고요. 합계 요것도 이제 안 가져갈 거니까 열 가져오지 않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한 거고요. 그 뒤에 보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맨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고 있죠. 요거 이제 추가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앞에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지상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 설정하라 그랬죠.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보면 금액이다, 세액이다, 금액 비율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면 행선지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우리 행으로 이제 사용될 거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열은 없어요. 맨 위에 보면 상호하고 다중 항목 이렇게 이제 찍혀 있죠. 얘는 이제 필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 하나, 행 하나, 값 3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값들의 표현이 될 때 전부 다 열 방향으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금액하고 세액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합계가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열이 없으니까 시작하는 그 위치가 행이 시작하는 그 위치죠. 그래서 우리 B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 피벗 테이블의 그 위치요. 시작하는 그 위치는 우리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B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화 상자에서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B의 3번 셀부터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4개 열만 가지고 왔죠. 이렇게 이제 4개 열만 가지고 오니까 그 4개 열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상호라는 게 우리 맨 위에 필터에 있었죠. 해서 상호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 갖다 놓으면 되고 그리고 행선지는 행에 있었어요. 해서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리고 금액하고 세액이요. 금액 먼저 쭉 드래그해서 우리 값에다가 갖다 놓고 세액도 우리 쭉 드래그해서 금액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죠. 그리고 문제 그림 봤을 때 아까 금액 비율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따로 이제 우리 그 필드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제 문제 또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그거는 이제 집어 넣자고요.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우리 이제 금액하고 세액이 이제 표현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 맞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합계가 계산되는 것도 맞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는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 맨 위에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 요 메뉴로 찾아간 다음에 맨 앞에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두 번째는 개호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지상은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상호라는 그 필드요. 상호가 우리 이제 필터에 갖다 놓은 예를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LG화학이다, 국보화학이다, 그리고 금호산업이다 해서 요 세 가지만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올하고 떴죠. 그때 우리는 이제 요 세 가지 값을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 항목 선택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 요 더하기 표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쭉 떴죠. 여기서 올 앞에 체크 표시된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 주고,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거요. LG화학 요거 이제 표시해야죠. 그리고 국보화학도 이제 표시해야죠. 그리고 금호산업 얘도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요 세 가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체크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맨 밑에 확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다중 항목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금액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를 여러 개 비율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용자 지정 이름은 금액 비율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오른쪽 끝에 금액 비율하고 얘를 지금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 비율이라는 걸 나타낼 때는 금액 필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금액이라는 그 필드요. 요 필드를 쭉 드래그해서 색 밑에다가 한 번 더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 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금액들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 표시 형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때 문제에서 여러 개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러 개 비율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여러 개 비율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필드명은 우리가 사용자 지정 이름 요걸 이용해서 금액 비율로 지정해야 돼요.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사용자 지정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기존에 써져 있던 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똑같이 금액 비율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개 비율 요걸로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킬 때 지금 값필드 설정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값표시 형식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값표시 형식을 우리가 여러 개 비율로 하겠다. 여기서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금액 비율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금액하고 세액이라는 그 필드요. 이 두 개의 필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 보게 되면 셀 서식이 있는데 그 셀 서식에서 회계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거 금액하고 세액을 봤을 때 천 단위 구분 기호도 없고요. 그리고 뭐 앞에 기호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금액하고 세액에 대해서 이 값들을 봤을 때 기호도 없고요. 기호 없는 건 맞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니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죠. 천 단위 구분 기호, 그게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금액부터 하자고요. 금액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값필드 설정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클릭이요. 표시 형식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문제에서 값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바꾸라 그랬어요.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온 다음에 표시 형식을 찍었어요. 찍었더니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여기서 회계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회계 범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기호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없음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수자리수도 없으니까 그냥 0으로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위에 보니까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표시 형식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죠.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액이요. 세액도 아무 값이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찍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여기서 회계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회계 찍어주고 기호만 그냥 없음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서 표시 형식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확인해서 또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상도 이제 다 끝난 거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을 때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게 되면 맨 앞에 피벗 테이블이 있고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선택되어 있는 곳 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래쪽에 피벗 테이블 옵션 얘를 이제 찍어도 돼요.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문제에서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그게 맨 위에 있어요. 레이블에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겠다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끝났어요. 마지막 지상까지 다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그냥 끝하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을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때 맨 위에 있는 상호, 다중 항목 이건 맞는지, 행선지, 그리고 합계 금액이다, 합계 세액이다, 금액 비율이다 이 제목은 맞는지, 그리고 행선지가 나타난 거 요것도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값들도 맞게 나왔는지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확인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표 1번이다 라고 해서 데이터가 쭉 들어있고요. 표 2번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지상이요. 우리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이 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접수번호다, 종류다, 기간이다, 숙박비다, 우리 교통비다, 식비다 해서 이 순으로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이 행을 보게 되면 기간이다, 종류다, 숙박비다, 식비다, 접수번호다, 교통비다 하고 이런 제목들이 있죠. 이 제목들이 지금처럼 요 순서대로 정렬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특정 행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이 데이터, 표 1번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정렬 필터에 정렬이라고 있죠. 정렬,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정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옵션이요. 옵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방향을 이제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얘네들이 이 기간이 이제 우리 이곳을 봤을 때 세 번째 위치로 이제 이동이 돼야죠. 그리고 접수 번호는 지금 2열에 들어있는데 이게 맨 앞에 오도록 그렇게 이제 정렬해 주는 거예요.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정렬해라 라고 해서 요 정렬 방향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변경시키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행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리고 정렬 기준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이제 행 번호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이 행을 기준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행 2번이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요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순서가 지금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렬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왼쪽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이 목록 중에 없습니다. 없으면 내가 새로운 목록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새 목록 찍어주고요. 목록 항목에다가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접수 번호 쉼표 하나 찍어주고요. 종류 컴마 그 다음에 기간 컴마 숙박비 컴마 그 다음에 교통비 컴마 식비 하고 요 순서대로 그대로 이제 써주시면 돼요. 요걸 이제 썼을 때 중간에 혹시나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여기서 내가 지금 쓴 거 그걸 이제 추가시키겠다라고 해서 추가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게 지금 요 맨 밑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행 2번이요. 2번 행을 기준으로 이 순서대로 정렬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문제에 제시된 그 순서대로 얘네들이 싹 다 이제 정렬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정렬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통합 기능을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표 2번에 H2번에서 J7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H2번이 지금 여기고요. J7번은 지금 요만큼이죠. 이 영역에다가 종류별로 우리 숙박비의 최대값 그리고 교통비의 최소값 이걸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H2번 여기 셀에다가 제목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종류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종류별로 숙박비의 최대값 구하고 교통비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숙박비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교통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숙박비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통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통합이라고 있죠. 통합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을게요. 찍어놓고 우리는 숙박비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해서 함수를 최대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참조하고자 하는 영역은 우리 표 1번에서 이제 참조를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종류별로 이제 숙박비하고 교통비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류가 이제 B열부터 시작하니까 B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숙박비가 지금 D열에 들어있고 우리 E열에 이제 교통비가 들어있죠. 그래서 요만큼의 전체 영역을 우리가 범위로 지정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식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은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F의 마지막 셀까지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이 영역을 추가시켜 달라.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표요. 표 2번에서 첫 행과 이제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정한 게 숙박비니까 숙박비 이제 최대값이 구해질 거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확인 누를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 풀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 먼저 보시라고요. 제가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각각 이제 종류별로 숙박비의 최대값은 구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교통비의 최소값을 구해야죠. 그러면 내가 이제 범위를 지정할 때 요 범위랑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지정할게요. 지정하고 나서 내가 이제 통합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다중 선택 범위에서는 통합을 완료할 수 없다.
이 작업을 완료할 수 없다. 그렇게 뜨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안 된다. 그걸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맨 처음에 지금 이만큼의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해서 종류별로 숙박비하고 교통비에 우리 최소값이요. 최소값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숙박비도 최소값이, 교통비도 최소값이 구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통비의 최소값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의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을 하고 나서 종류별로 우리 이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지금 이곳에 아까 계산했던 그 최소값이 없어지고 요 위치에는 최대값이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지금 요만큼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우리 통합으로 들어간 다음에 일단은 최소값을 먼저 구할 거예요. 최소값 구해놓고 제가 참조 범위는 이미 추가시켜 놨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최소값들, 숙박비의 최소값, 교통비의 최소값이 구해졌다고요. 그 상태에서 이만큼을 다시 블럭을 설정하고 그리고 통합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이제 최대값으로 다시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참조 영역은 아까 지정해 놨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숙박비는 전부 다 이제 최대값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교통비는 아까 맨 처음에 구했던 그 최소값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통합을 이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통합 문제 끝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참조 범위를 잡을 때 아까 저는 이제 B열부터 시작해서 우리 식비까지 다 범위를 잡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이제 식비는 사용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요만큼의 범위만 지정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 문제에서 어떤 범위를 지정해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든 간에 결과값만 정확하게 나오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할 때 그냥 한 번씩만 딱딱딱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답이나 해설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